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동 정세가 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긴급하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에서 지난주부터 11월 말 이때서부터 이제 반군들이 공세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순식간에 진행이 되면서 시리아 정부가 이제 붕괴가 됐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시리아는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 있죠. 그래서 레바논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 듯한 이제 이런 형세죠. 그래서 일부는 지금 지중해랑 이제 다 있고 북쪽은 터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라크, 그 다음에 요르단 이렇게 이제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는 이제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요 지역이 지금 제가 표시한 요 지역이 현재 이제 골란 고원으로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전투를 벌였던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시리아는 오랫동안 이제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 그리고 현 대통령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어가지고 50년 동안 시리아를 독재로 이어왔는데 이 아사드 대통령의 동생은 이제 실제로 이제 군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1시리아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4기갑사단을 이끌고 반군들을 향해 돌진하는 게 아니고 이라크로 튀었습니다. 나는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국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라크 지역으로 이제 탈출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붕괴한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까지 반군들의 행렬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수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아사드 대통령의 독재 철권 통치에 침묵하던 시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환호를 지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리아군 사령부 같은 경우도 아사드 대통령의 24년 집권이 끝났다, 통치가 끝났다라고 장교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영 TV를 통해서도 이제 반군들이 이제 시리아 국민들에게 아사드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해방됐습니다라는 방송을 이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시리아 정부는 어떻게든 자관 정부의 연속성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국민이 선택한 어떤 지도자라도 협력해서 잘 정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뭐 종합해 보면 이제 50년 아사드 가문의 철권 통치가 이렇게 막을 내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결국 철권 통치의 이제 끝은 이제 죽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 이제 중동 정세는 이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중동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는 이제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지리멸멸한 상태에서 결국 시리아 같은 경우는 반군들에 의해서 국가가 붕괴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진전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시리아 정부의 이제 붕괴로 인해 가지고 누가 이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중동 정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시리아 같은 경우는 반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유럽으로 향하는 대규모 난민들을 비롯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리아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러시아, 유럽, 기타 등등 많은 지역의 정치를 이제 변화시켜 왔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아사드 대통령이 그동안에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군들을 다 이제 제압을 하고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 이란, 그다음에 헤즈볼라 등의 지원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반군들을 상당 부분 제압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쪽 지역 그리고 이제 동쪽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반군들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정부군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넓게 표시되어 있는 이쪽 지역은 이제 쿠르드 반군들이 이제 통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 위쪽에 녹색으로 지금 보이는 요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그 북쪽에 있는 튀르키예가 직접 개입을 해서 점령을 하든지 아니면 튀르키예 지원을 받고 있는 세력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세력들이 이제 묘한 균형 관계를 이루면서 당분간 소강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지금 시리아 상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튀르키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경을 지금 맞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뭐 시리아 난민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많은 난민을 껴안고 있는 존재는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국경 지역을 잘 통제를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 광대한 면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쿠르드족과 관련되어 있는 튀르키예는 이제 쿠르드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 시리아 북쪽 지역을 직접 점령하거나 아니면 관련되는 반군들에 대한 후원자 역할을 자부를 하면서 반군들을 보호해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쭉 했었죠. 그런데 이제 11월 뭐 말경부터 갑자기 이제 반군들이 이제 진격에 나서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시리아라는 지역은 땅덩어리는 넓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다마스쿠스 수도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홈즈, 그 다음에 하마, 그리고 알레포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도로로 쭉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대부분 인구가 몰려 살아요. 나머지 지역은 인구 밀도가 희박한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드립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장악하고 있던 반군들이 순식간에 북쪽으로 진군을 하면서 이대 도시인 알레포 인구 한 200만 정도가 되는 도시를 거의 한 3, 4일 만에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당시 알레포 지역에 있던 이 시리아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탈출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바로 기세를 이어가지고 가면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인 이제 하마를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마까지 간 다음에는 반군들이 이제 아마 좀 더 기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남쪽인 이제 홈즈까지 이제 가게 됐던 거죠. 사실 홈즈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다마스쿠스 수도 지역은 이 해안 지역과 완전히 이제 격리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립된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홈즈는 시리아 정부군이 어떻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홈즈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홈즈를 점령한 다음에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바로 다마스쿠스로 진군을 했고 다마스쿠스 인근에서도 이제 반군들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시위, 소요 사태들이 발생을 하면서 순식간에 시리아 정부군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반군들의 진격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많은 지역들이 이제 빠르게 반군들의 통제에 넘어가는 보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타전이 됐었죠. 사실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격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진군하는 이 반군들 어떤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핵심 세력은 이제 HTS라고 영어 약자로 하면은 이렇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이제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라는 이제 이 세력이 주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HTS 혼자가 아니고 여러 반군 세력들이 이제 같이 가는데 HTS가 가장 주력이고 가장 많은 이제 병력을 동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TS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카에다에서 갈라져 나온 그러한 이제 집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하디스트 이슬람 원리주의와 밀접한 이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지하디스트 세력에는 이제 알 루스라라고 하는 아주 극렬한 세력이 과거에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갈라져 이제 나온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알카에다와 그다음에 알 루스라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빼박 테러 집단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HTS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이제 아부 모하마드 알졸란이라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이 이제 HTS의 수장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제 테러리스트로 이제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실제로 이 사람 목에 걸려 있는 현상금만 해도 $10,000,000가 걸려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심 테러리스트다라고 이제 꼽히는 사람이 지휘하는 그러한 세력이 HTS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HTS 같은 경우는 지난 6년 동안 이제 시리아 북부에 있는 이드립이라고 하는 지역을 6년 동안 이제 통제를 이제 해왔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아사드를 피해서 탈출한 피난민들이 한 300만 명 정도 거주하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많은 병력들을 이제 HTS가 모집을 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최대한 3만 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게 됐다라고 이제 그동안 분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HTS는 이제 알카에다랑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2016년에 알카에다로부터 이제 탈퇴, 우리는 더 이상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종교 원리주의자가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를 존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슬람 온건파 정도의 모습으로 이제 지금 변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이드립 지역을 통제를 하고 있을 때 HTS가 보여준 모습은 뭐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원리주의자들보다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군벌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원리주의자에서 이제 탈피했나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HTS 본인들은 이제 순위파 이고 순위파에서의 이제 그 헤즈볼라 같은 역할, 수호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뭐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HTS와 관련돼 있는 이런저런 보고서들이 좀 나왔었는데
대부분에 보면 어디서 돈이 났는지, 누군가 도와주는지 차관 훈련도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휘 및 통제 역량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아니고 제대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뭔가 작전을 펼치는 능력이 매우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드론 부대들을 이제 편성해서 실제로 가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야투경, 야간 투시경 같은 경우를 대량으로 확보해서 이제 야간전 능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경우에 동원할 수 있는 특수부대 모습들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확실하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제 반군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전복할 만한 그러한 세력으로 성장을 했고, 이번에 그러한 역할들을 200% 발휘를 하면서 결국 시리아 정부 그리고 아사드 정부를 붕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도와주느냐라고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원 세력은 당연히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HTS와 튀르키예는 좀 묘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쿠르드족들이 세력을 넓히는 거를 경계를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군 세력 중에서도 그다음에 이 쿠르드와 사이가 좀 좋지 않은 세력들을 자기들이 지원해주거나 직접적으로 육성하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HTS를 포함한 몇몇 반군들을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실제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리아 북부 지역들은 철저하게 튀르키예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지금 어려운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 정부는 이 시리아 북부로 향하는 국경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 다양한 반군 세력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확대를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HTS가 이제 그냥 마냥 튀르키예 말을 또 따르지도 않아요. 종종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친 튀르키예 세력들하고 충돌을 이제 벌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오묘한 관계이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튀르키예가 이 HTS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역량을 키워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HTS가 공세에 나서면서, 그리고 시리아 정부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제 한순간에 끝장이 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그래도 시리아 그러면 중동의 전통적인 강군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군들을 뭐 제압을 하면서 철권 통치를 이어간다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군대 그리고 국가가 붕괴하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아사드를 지원해줬던 세력들이 지금 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아사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아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소수파에 해당하는 이제 알라위라는 이제 이슬람의 분파를 이제 이끌고 있어요. 근데 알라위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아파와 상당히 이제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아파의 대장 국가인 이제 이란이 시리아를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프록시인 이제 헤즈볼라가 실제로 이 시리아 전장에 투입돼서 반군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데 많은 이제 공헌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서쪽 지역, 그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남부라든지 뭐 북부라든지 여러 지역에 이제 군사기지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리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이 지중해 근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점 같은 이제 그러한 곳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사드 대통령을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과 러시아 두 나라 그리고 헤즈볼라가 어떻게 보면 아사드 대통령을 떠받쳐 왔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길어지면서 해외 파병 병력들을 대부분 다 이제 불러들이고, 특히 항공기라든지 이러한 이제 장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본토로 지금 돌아간 상태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과의 여러 가지 전투를 치르면서 상당히 취약점을 노출한 상태이고요. 뭐 머릿수로 실제로 보병으로 이제 참전을 해서 아사드를 도와주던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존립을 이제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사드를 떠받치던 이러한 연합 세력들이 지금 다 내 코가 석자. 그러니까 지금 허수아비가 됐다라는 상황을 이제 간파한 이제 반군들이 일거에 이 기습적인 전격전을 벌이면서 붕괴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란이나 러시아 모두 이제 반군들 동향이 심상찮어라고 했을 때 이제 12월 초에 다들 이제
시리아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란 외상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변 국가들을 방문하고 시리아를 방문하면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를 하게 된 거였죠. 한때는 또 이제 이라크의 민병대, 즉 여기도 이라크 같은 경우도 이제 시아파가 이제 다수다 보니까 이라크 민병대가 이제 이 아사드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경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전에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동의 질서가 다시 한번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리아는 지금 이라크, 요르단, 그 다음에 튀르키예, 레바논,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꽤 덩치가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의 공백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어떻든 50년 동안 다스리던 아사드라는 이 체제가 전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 정세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급변하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 한 10여 년 사이에 이 시리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역량은 이제 많이 손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들은 크게 나눠보면은 한 3개 국가들이 이제 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튀르키예, 그 다음에 러시아, 이란,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시리아를 좌지우지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 2017년에 이제 이스타냐에서 만나서 이스타나 프로세스랑을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의 어떤 평화회담, 그래서 반군들이라든지 정부군이라든지 뭐 중재, 후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황을 좀 정리를 이제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리아 난민들을 수백만 명, 한 3,400만 명 정도를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너무 큰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애매한 교착 상태가 유지가 됐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일거에 활용을 해가지고 판을 엎어버린 주체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 즉 튀르키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시리아와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랍의 봄 시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을 이제 지원해준 이제 그러한 전력이 있었고요. 사실 시리아에 있는 여러 반군들 중에서 이제 시리아 민주군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SDF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 SDF라는 이 시리아 민주군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쿠르드와 연계돼 있는 이제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시리아 민주군이라는 세력이 시리아 반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튀르키예는 되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사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시리아 민주군을 또 지원을 또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껄끄러운 이제 이런 입장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시리아 국민군, 그러니까 SNA라고 부르는 시리아 국민군이라는 반군 집단을 이제 직할로 이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리아에 있는 반군 중에 하나를 튀르키예가 이제 프록시로 이제 삼아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시리아가 시리아 북부에 계속 주둔하고 있었던 이 튀르키예 군에 대해서 완전 철수를 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철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즉 지금 자꾸 국경을 넘어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있는 저 쿠르드 반군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튀르키예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난민들을 당신들이 평화적으로 어떻게 잘 교환을 받아가지고 할 건지에 등등에 대한 대책들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가 이제 거부를 이제 했습니다. 즉 시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튀르키예가 이야기를 좀 하자, 여러 가지 협상을 좀 해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식들 힘이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라고 했는데 사실 거꾸로였던 거죠.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리아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상대를 꺾어버리겠다. 너희들을 제압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11월 달에 튀르키예, 이란, 러시아가 이제 회담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튀르키예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시리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이다. 그러니까 철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내가 맛을 보여주지라고 이제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마스쿠스에 대한 타격을 준비를 하고 있던 아까 반군 HTS에서 우리
한번 공세를 펼칠 겁니다라는 것을 튀르키예 정부가 그동안 막고 있었는데 이제 오케이 사인을 내준 거죠. 해라 라고 하고 그다음에 튀르키예 정부가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동의 3대 강국 중에 하나인 이제 튀르키예가 러시아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한 방 먹인 듯한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된 거죠. 반대로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더 다급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시리아 후견인으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뭐 적절한 지원을 못 해줬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직접 타격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량감 있는 그러한 타격을 하는데도 실패를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제 시리아까지 무너지는 데 대해서 이란이 뭐 전혀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중동의 국가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란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이 없다. 이빨 빠진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중동에서 뭔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보면은 뭐 반미 그다음에 반이스라엘 이런 전선을 이끌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국가인가? 맞아? 라는 의구심에 이제 직면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란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리아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헤즈볼라는 단호하게 노를 했죠.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어디 가서 지금 활동을 할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헤즈볼라를 재건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거를 수송을 해야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리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붕괴가 돼버리다 보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라크 민병대 같은 경우도 이란이 지원을 요청하다 보니까 일부 뭐 이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참전이라든지 지원은 또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뭔가 상황을 정리할 때 이란이 우리의 뒤를 확실하게 봐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세력으로 지금 이란이 이제 전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란 이스라엘 몇 차례 이제 미사일 공방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략 이런 것들이 중동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왔고 이번 시리아 사태를 통해서 이란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한 방을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래도 우위를 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타격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리아 지역에 보면은 이제 그 타르투스라는 이제 항구가 있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 지역인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많은 러시아 군함들이 이 지역에 주둔을 이제 해봤던 거죠. 그래서 지중해 훈련을 하고 이 지역에 기항을 했다가 다시 이제 뭐 흑해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아사드 정부가 이제 붕괴를 하고 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군 같은 경우도 이제 긴급하게 탈출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해외 군사 거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 있는 이 타르투스 항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어떤 그 힘을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이제 거점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지역에서 러시아가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 기지 그 다음에 거점 역할을 해주던 게 이제 시리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붕괴를 함으로써 과연 이제 러시아가 예전처럼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시리아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란, 러시아라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결속체를 이루고 이것이 이제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세력권으로 점점 커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졌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휘청거리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아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인 공세를 퍼부어 왔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시리아가 내전 상태로 빠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힘겨운 상대는 시리아였어요. 그런데 시리아가 이렇게 완전히 지금 이제 붕괴된 상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 넓은 지역에 당분간은 이제 전략적인 완충지대를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라이벌이 이제 몰락을 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시리아 지역이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마구잡이로 가는 것은 또 바라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튀르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도 이제 원치 않기 때문에 튀르키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대해서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세력, 바로 시리아 내부에 있는 이제 쿠르드, 이 세력들과 지금 이스라엘이 또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부에 있는 쿠르드 반군 세력들을 자신들의 이제 프록시로 활용을 하면서 튀르키예도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내부의 반군 세력들이 이스라엘과 주변 레바논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소로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북쪽 국경을 압박하던 과거의 전통적 지역 라이벌 시리아, 그리고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몰락을 한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 시리아 이 지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지역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중동 지역의 강자, 그 중에서도 이제 튀르키예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아주 강수를 던졌고, 그 강수가 예상 밖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동 질서가 지금 요동을 다시 한번 치게 되는 거고, 그걸 정리를 하면 튀르키예 부상, 그 다음에 이란의 몰락, 그리고 러시아 세력의 축소,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란하고 다시 사우디가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듯한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상황에서 한 발 빠져 있는 듯한 튀르키예가 이제 아주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사우디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난 이제 10여 년 이상 이 중동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어 왔던 시리아의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리아 정부가 이제 50년 만에 이 아사드 집안의 통치가 이제 붕괴됐다. 그리고 중동의 새로운 변화, 좋든 나쁘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리아와 관련돼서 그리고 중동 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